미술사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방구석 서양 미술사. 20세기 모던 아트의 시작. 앙드레 브르통. 미란 혁신적인 것이거나 혹은 아름답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20세기 미술은 과격할 정도로 혁신적이었어요. 19세기에 시작했던 역사 속의 사건보다는 동시대의 삶을 화프게 담는다는 신조로 그렸죠. 예를 들어서 크루베의 사실주의, 마네의 인상주의가 그랬었죠. 더 나아가서 20세기의 미술은 모든 주제를 공평하게 다룰 뿐 아니라 전통적인 회화 규칙에서 형태를 해방했고, 대상을 정확히 묘사해야 한다는 규칙에서 색채를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모더니즘 철학의 근본 원리는 혁신적인 표현의 자유에서 나옵니다. 구원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된 화가들은 사적 관심사나 경험, 상상력을 예술의 유일한 주제로 삼게 됩니다. 미술은 자연을 묘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형태, 선, 색채가 우위에 있는 순수 추상으로 전이해 가죠. 20세기 전반기의 미술의 중심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모든 미술사조들이 프랑스에서 발생했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뉴욕이 미술의 중심지가 됩니다. 서양 미술사 전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인상주의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서 야수파가 시작이 되죠. 자, 우리 전체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가봐요.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서양 미술사 흐름, 마인드맵. 자, 선사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제 신중심의 중세시대가 이어졌죠.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딕 양식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번 그려보는 활동도 해보았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그때 유화, 원근법, 명암대조법, 피라미드 구조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이 서구 500년 동안 서구 회화의 기초가 됩니다. 미술사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방구석 서양 미술사. 20세기 모던 아트에, 그리고 17세기가 되면은 절대 왕정이 성립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는 교황의 힘이 컸지만 이제 절대 왕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 절대 왕정이 성립되기 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절대 왕권인 루이 14세의 절대주의가 일어나죠. 바로크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드르, 스페인 지역에서 바로크 양식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프랑스 루이 14세가 죽자 귀족들이 궁전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가죠. 거기서 바로크 양식들을 귀족 양식으로 자신의 집에 꾸미기 시작하죠. 그것을 로코코라고 합니다. 귀족 양식.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의 정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신고전주의가 발전합니다. 근데 신고전주의가 너무나 딱딱하고 고전적인 그리스 로마 양식을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상상력을 그리기 시작한 낭만주의가 또 나타나죠. 자, 근데 신고전주의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양식을 가져왔으니까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져왔고, 낭만주의는 상상력인가 현실 도피적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사실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빈부애차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사회 현실을 그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사진기가 또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진기보다 더 똑같이 사람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화가들이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나왔죠. 정기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신인상주의는 점묘화죠. 자, 그리고 20세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세기 말의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다가 이제 20세기의 새로운 세기가 나타나요. 이거를 모던 아트의 시작인데 오늘 배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수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입체파, 미래주의, 다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뉴욕 중심,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되는 추상 표현주의, 네오다다, 팝아트, 생면 추상회화, 하드 엣지 회화, 미니멀 아트, 데이지 미술, 극사실주의, 신사실주의, 개념 미술, 오바트, 그리고 다양한 미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것까지도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야수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야수파. 색은 강렬하게. 현대 미술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그 야수파의 배경은 첫 번째, 인상주의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고갱에 색으로 면을 칠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신인상주의의 영향도 받았어요. 점을 찍던 것을 더 크게 해서 면묘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으로. 전통적인 회화 개념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거의 영향으로 야수파가 나타나죠. 그 야수주의의 특징은 단순한 형태, 강렬한 원색, 선적이면서 자유로운 붓터치를 사용하여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화면을 표현합니다. 형태도 원근법도 왜곡을 하죠. 이런 것들은 독일 표현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야수주의 작가는 누가 있었을까요? 마티스, 루어, 블라멩크, 드랭, 디피가 있습니다. 야수주의 작품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해볼까요? 드랭의 작품입니다. 색채가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강렬한 색채, 면으로 평평한 면을 칠하는 거. 디피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색채와 가벼운 붓질들을 보여주죠. 루어의 작품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고딕 양식에서 보았던 스테인드 글라스 양식이 여기 야수주의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루어 늙은 왕 이 부분인데 외곽 점을 스테인드 글라스의 검정색 테두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색깔을 강렬하고 평면적인 색깔을 칠해서 야수주의 작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자,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고요. 색채의 자유를 주었다고 했죠. 자신이 원하는 색깔들을 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식적인 느낌이 일고요. 그리고 그림자 원근법을 포기합니다. 마티스의 후식. 단순한 형태로 인생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강렬한 색채인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색채를 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수파의 이 특징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형태, 강렬한 원색, 선적이면서 자유로운 붓터치,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화면 표현, 그리고 형태를 단순화시켰지만 왜곡해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작품 마티스의 춤입니다. 일부러 형태를 변형했죠. 그 색상도 세 가지로 제한했는데 강렬한 색상, 자신의 마음의 색, 하늘의 푸르름 중에서도 가장 푸른 색과 땅의 녹색 중에서도 제일의 녹색, 마티스가 생각한 색깔인 거죠. 너무나 생생해서 마티스는 햇살에 이 그림을 비추었을 때 그것이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마티스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노후에 붓으로 그릴 힘이 없어졌을 때는 색종이를 붙여서 작업을 했어요. 붓을 들을 힘도 없었기 때문에 작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찢어서 만드는 방법들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죠. 야수파는 20세기의 혁신이었습니다. 색채의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야수파는 색을 강렬하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세기의 두 번째 혁신, 형태의 자유를 부여한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과제는 야수파의 양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20세기 들어서자 현대 미술의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탄 야수파가 등장했어요. 색채의 자유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전의 그림은 반드시 사가는 빨간색, 사람의 피부는 연주황 등 정해진 색을 칠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고유의 색이라고 했죠. 하지만 야수파부터는 자신이 칠하고 싶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티스의 그림은 춤입니다. 자, 이 아래의 빈칸에 야수파의 양식의 특징을 춤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면 됩니다. 예제는 이 마티스의 춤입니다. 야수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형태, 강렬한 원색, 그리고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표현. 그라데이션 들어가지 말고 평면적인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 형태는
왜곡할 수 있고 원근법도 왜곡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색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느끼는 색깔, 표현하고 싶은 색깔을 자유롭게 칠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자신의 색깔을 펼쳐보도록 해요. 자, 색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외치고!